강사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2020년 7월 1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1년 동안 쓰겠다라고 해서 고객이 들어왔어요. 나는 건물 주고요. 즉 임대를 해주는 임대인이고요. 우리 건물에 손님이 아니라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기간은요 1년 동안 쓰겠대요. 이 건물을 1년간 쓰겠대요. 그리고 나한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가격 임대료를 1,000만 원을 나한테 줬어요. 1,000만 원을 주고요. 1년 동안 쓰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요? 2020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씁니다. 이해되시죠? 안 어려워요. 1,000만 원을 언제 줬어요? 1년을 쓴다고 2020년 7월 1일에 1,00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 쓰겠다. 1년 있다 나가겠다 하고 했어요. 오케이, 난 1,000만 원 받고 이 사람한테 1년간 이 건물을 임대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 뭐 별거 없어요.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쭉 쓰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간에 결산을 해야 되는 2020년 12월 31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난 6개월 동안 돈 받은 게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12월 30일 날 가서 봤더니 이 1,000만 원 받은 게 2020년에도 반, 2021년도에도 반을 쓰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2020년 12월 30일 입장에서 봤을 때 저 1,000만 원은 다 내 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거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1,0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6개월 동안 건물을 임대해 줘야 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죠. 이해되시죠? 이해될 거예요. 2020년 7월 1일에 1년치 걸 받았으니 2020년도 또 6개월, 2021년도 6개월이에요. 근데 2020년 12월 30일이 됐을 때는 그 1,000만 원 받은 것 중에 지금 현재 500만 원어치만 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고 나머지 500만 원어치는 내년에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 나오는 게 내가 임대인이에요.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나는 임대를 해주는 임대가 나의 수익의 근원입니다. 뭐겠어요? 선수수익. 먼저 받은 나의 수익금은 얼마예요?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얼마예요? 500만 원만큼 나는 먼저 받은 게 되는 거죠. 왜? 그 500만 원어치 나는 2021년도에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즉 부채가 됩니다. 먼저 받은 돈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자,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반대로. 나는 2020년 7월 1일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쓰겠다라고 해서 돈을 냈어요. 근데 쭉 나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었는데 2020년 11월 31일이 갔는데 너 나가 이럴 순 없잖아요. 나보러 이 사람이. 나 왜 6개월 더 있어야 되는데 왜 나가라고 그래? 나 6개월치 더 있잖아. 아직 남아있잖아. 그 6개월치 얼만데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내가 먼저 7월 1일에 먼저 지급한 임차료잖아. 즉 임차료 뭐예요? 먼저 지급한 비용이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로 선수 임대료라고 적어도 됩니다. 얘는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는요, 선급 비용이라고 해서 얘는 비용이 아니에요. 얘는요, 선수 수익이라고 해서 수익이 아니에요. 뭐예요? 먼저 받은 수익이니까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 마음의 빚, 부채고요. 먼저 지급한 나의 비용이니까는 난 그만큼 서비스를 공짜로 돈을 더 안 내더라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나의 자산입니다. 이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선수 수익 뭐다? 선수 수익 부채다. 선급 비용 뭐다? 자산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얘네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부채와 자산이라는 거. 자, 하나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약간만 변경을 할게요. 자, 2020년 7월 1일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나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년간 나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년간 나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년 맞죠? 얼마를 빌리냐? 10%를 주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나는 2020년 7월 1일에 은행에 가가지고 100만 원을 빌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 그 100만 원 쓰다가 2021년 6월 30일에 갔을 때는 얼마를 줘야 돼요? 100만 원과 10% 이자인 10만 원을 가지고서 110만 원을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1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근데요, 보세요. 10% 이자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금을 갚아야죠. 자, 나는 돈을 빌려와가지고 잘 쓰고 있었어요. 띡띡띡띡 쓰고 있었는데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돈은 안 줬을 뿐이에요. 언제 주기로 했는데 2022년 6월 31일 날 30날 내가 이자랑 원금이랑 주기로 했으니까요.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2020년 12월 31일이 있어요.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 달라요. 12월 31일이 있어요. 자, 은행 입장에서 봅시다. 은행. 김철훈이 와서 2020년 7월 1일에 100만 원 빌려달라고 빌려줬어. 그리고 걔는 1년 있다가 2021년 6월 30일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주겠대. 근데 난 아직 이자 받은 게 아니잖아. 은행 입장입니다. 난 아직 받은 건 아니잖아. 난 계속 김철훈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었고 그 이자는 발생을 했지만 돈을 받기로 한 건 언제예요? 받기로 한 건 2021년 6월 30일이요. 그러면은 12월 31일에 수익은 이미 발생은 했지만 나 이자를 빌려주긴 발생은 했지만 아직 받지는 않았어. 해서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다. 같은 말로 다시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직 받지 않은 이자다. 같은 말로 아직 받지 않은 나의 수익이다. 은행은 이자가 수익이니까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난 나중에 김철훈한테 돈은 이때 받잖아요. 6월 30일 날. 6월 30일 날 1년치 이자 1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2021년도의 수익이 아니라 이때 수익 반 5만 원, 이때 수익 반 5만 원일 거예요. 그때 발생을 했던 게 이때 잡아주는 지금까지 내가 돈은 아직 받진 않았지만 내 수익은 발생했어. 난 이때 가서 이거 있으면 돈 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얼마치? 지금까지 발생한 것만큼. 얼마요? 5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미수 이자 또는 미수 수익은 뭐예요?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반대 입장, 내 입장을 해볼게요. 김철훈. 자, 김철훈은요,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7월 1일 날. 그리고 쭉 돈을 잘 쓰면서 회사 운영을 하고 뭐 이거저거 썼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12월 31일이 왔어요. 결산을 해야 됩니다. 나 지금까지 돈 빌려서 쭉 쓰면서 나는 빌림의 혜택을 받았어요. 돈 빌려온 혜택을. 근데 아직까지 난 이자를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나 언제 지급하면 돼요? 2021년 6월 30일 한꺼번에 지급하면 돼요. 얼마? 10만 원. 하지만 2020년도 12월 30일에 난 뭘 해줘야 되냐? 결산을 해줘야 됩니다. 나 김철훈. 보니까는요. 지금까지 이자는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 이자 발생을 해서 1년치 거를 이때 내는 건데 아직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발생을 했는데 내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된 이자가 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돈 갚을 때 10만 원을 갚아야 돼요. 5만 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이자 또는 같은 말로 미지급 비용은 나의 마음속에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뒤에 수익이 나온다고 해서 뒤에 비용이 나온다고 해서 얘네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라 뭐다? 미수 수익은 자산이고요. 받을 수 있는 자산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여기서 선수 수익은 먼저 받은 수익이라서 부채인 거고요. 선급 비용은 뭐예요?
먼저 지급한 나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나는 서비스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 가지고 자, 한번 책을 볼게요. 페이지 127페이지고요. 8가지 항목 중에 밑에 2개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요건 아직 얘기 안 했네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선수금, 선수수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반대되는 계정들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금과 유동성 장기 부채는 뒤에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예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요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 채무. 반가를 본 매입 채무. 자, 외상 매입금 옆에다가요, 주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매입 채무나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 같은 경우는 주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